결국 중2, 그 다음에 중1 친구들이 수능이 확대되어 있지만 이 친구들은 정시 확대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볼 확률이 높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IDFC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요즘에 대인 면접 때문에 제가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영상 찍을 틈 자체가 잘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소장님들하고 커피 한잔 하는데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그냥 관가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고교 학점제가 뭔지부터 저랑 한번 다른 시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학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 초등부 전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대입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김 대표 관점으로 좀 색다르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고교 학점제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설문을 했는데 고교 학점제를 찬성한다가 반, 그리고 반대한다가 반, 그리고 모른다가 3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교 학점제는 많이 들어는 봤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게 멀리에 있는 2027학년도부터, 그러니까 현 초6부터 지금 대입때 완전히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현 초6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깔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대비가 될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특히 중2 친구들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가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중1까지 좀 문제점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입시 전문가분들이 뭐 고교 학점제는 뭐 어떤 거를 선택하고 이런 설명을 좀 많이 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과목 선택하는 거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크게 영향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우리 현재 중2, 중1,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 쫙 이 친구들이 대입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히 어머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192학점을 매 학년당 이수를 하고 이걸 3년을 채워서 졸업하는 제도긴 한데, 첫 번째가 전공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진로를 잡아야지 교과목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전공도 안 잡혀있고 진로가 안 잡혀있으면은 우리가 교과목 선택부터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 물론 중3 친구들, 뭐 고1, 2 친구들도 우리가 진로를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중2, 중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로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은 일단 시간표를 못 짜요. 이 고교 학점제를 쉽게 이해하려면은 우리 민사고라고 들어보셨죠? 이 민사고가 거의 과목 수가 250개에서 300개가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사 수도 상당히 많고,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자사고 다 폐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전국에 있는 일반고를 자사고화 시킬 거기 때문에 자사고가 필요 없다, 이런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현재 교사 수가 지금 13만 명인데 이 고교 학점제를 완성을 하려면 한 8만에서 10만 명의 그 인력이 더 필요하대요. 근데 이게 과연 이 짧은 기간에 이 모든 것을 예산을 쏟아붓고 학교 시설을 바꾸고 교사를 충원하고 이게 가능할지, 이게 좀 의문증이 듭니다. 이 고교 학점제의 영상을 찍게 만든 바로 학년, 현 중1, 중2학년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영상이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거의 안 보실 것 같아서 조회수가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고등부 학부모 중에 늦둥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밑에 중학교 1, 2학년 동생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현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때, 그러니까 현 중2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입은 현 입시 체제로 대학에 입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고교 학점제예요. 다시 말해서 대입은 현 입시 체제로 치르는데 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현 입시 체제가 어떻게 됐죠? 수능이 확대되어 있죠. 그리고 올해 신설된 것도 교과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 교과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 때문에 수능 준비가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과목들이 엄청 많은데 수능 준비가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은 정시가 확대되어 있고, 그리고 교과에서는 최저가 걸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 학원에서는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극황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교학점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름만 바뀐 고교학점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는 수시 준비는 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능 대비는 전혀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은 다 학원에서 수능을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2, 그 다음에 중1 친구들이 수능이 확대되어 있지만 이 친구들은 정시 확대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볼 확률이 높다. 다시 말해서 현 중2, 중1 친구들은 수시 대비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수능 대비해서 현저히 실력차가 재수장수생 애들하고 벌어질 확률이 높다. 결국 수능으로 대학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현 중1, 2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 특화되어 있는 재수장수생 친구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현 중1, 2는 고교 입학하기 전에 본인의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잡아두고 교과목 선택이라든지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최대인 장점이 수시를 최대한 살려야 되는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게 현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가 쫙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현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는 현 입시체제로 대학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는 수능도 완전 개편이 되는데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는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까요? 자, 분석을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수능출제평가원에서 프랑스식 바칼로레아 논술시험을 도입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바칼로레아 논술시험 듣기만 해도 무섭지 않으세요? 논술이라면 솔직히 좀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논술을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도 아닌데 얼마나 어렵게 출제될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도 급하신 분들은 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바칼로레아 시험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바칼로레아 시험 같은 경우가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되게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합격률도 높지도 않았고 한 60%, 70%? 70%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요 근래 들어서는 이 바칼로레아식 합격률이 거의 95%를 넘어가거든요. 94에서 95% 정도. 그러니까 합격률이 되게 높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수능으로 학생들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좀 고민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2024년도에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말만 했지 지금 어떤 근거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계속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고교학점제가 되게 되면은 뭐 다양한 선택 과목,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수능 이제 준비가 안 된다 그랬죠. 현 수능 체제는 유지를 못 해요.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바뀌어야 되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바칼로레아식 이 논술형 시험이 들어온다 그래도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측면 한번 봐야겠죠.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수능 대비가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수능 대비가 안 되니까 자, 이게 또 줄 세우기식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학교 내에서도 이제 절대평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절대와 상대를 같이 써주지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는 그냥 A, B, C, D 그리고 F는 없는 것 같아요. I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I를 맞은 친구들은 다시 재이수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해주는데 아무튼 대학 성적표처럼 A, B, C, D 이렇게 절대평가식으로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 절대평가가 되게 되면 고교 시험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중학교 지금 학부모님들 딱 보시게 되면은 절대평가로 도입되게 되면은 문제 난이도가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학교 관계자라면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A 받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이 절대평가 ABC를 가게 되면 난이도가 좀 쉬워져서 좀 많은 학생들이 성취도 면에서 A를 받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생겨요. 올해 신설된 게 뭐죠? 교과전형이라는 게 신설됐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줄 세우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 줄 세우기 식이 안 되겠죠. 자,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현 중학교 애들 보면은 A를 맞는 비율이 전교생의 거의 30에서 많이 나오는 학교는 40%가 다 A를 맞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몇 개죠? 1700개 고교죠. 이 1700개 고교를 전 수험생으로 한 34만 명을 보게 되면은 한 학교당 전교생을 평균 한 200명 잡을 수가 있거든요. 200명 중에서 30%가 A를 받는다. 그럼 3, 2, 6. 각 학교당 한 60명 정도가 A를 받겠죠. 그러면 이걸 1700교 학교로 한번 따져볼까요? 그럼 1700교 학교를 따져보게 되면 60 곱하기 1700이니까 한 10만 2천 명이 되겠죠. 10만 2천 명을 이 교과전형으로 서영고, 서성한 이걸 다 보낼 수가 있을까요? 넘쳐나겠죠. 못 들어가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교과전형도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변별력이 쉽지가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변별력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교학점제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학종이 문제가 생겨서 정시 확대까지 왔잖아요. 제가 작년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수능 확대는 반짝 이벤트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고교학점제가 역행하는 거거든요.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고교학점인데 갑자기 조국 사태 터지면서 학종에 좀 문제점 있는 것 같고 흔들리는 민심을 잡아야 돼. 그래서 반짝 이벤트가 아니었나 제가 작년에 예측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전혀 다 역행하는 지금 정시 확대, 뭐 교과 전형 신설 이런 것들 다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진로 고민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어야 고교 입학 전에 우리가 과목 선택도 가능하고 어떤 활동,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내 또 생기부에 이력서를 만들어 가는지. 결과적으로 진짜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만 변경된 건 아닌가. 그리고 좀 더 세분화 시켜놓고 수능 영향력 다 죽여놓고, 그리고 중학교 때 우리가 그래도 학종에서는 진로가 가면 갈수록 좀 바뀌어도 좀 무관했는데, 일단은 지금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게 되면 진로가 바뀌게 되면 교과목들이 막 자꾸 바뀌어서 수강 신청하게 되는데, 사정관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이것저것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지만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때 대학에서 보는 학과마다 보는 교과목들이 있을 텐데 이게 자꾸 진로가 바뀌어서 교과목 이수에서 좀 하자가 있으면은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아직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뭐 학점 이수만 하고 다양성을 하고 좋은 점만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 교육부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는 이제 선행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선행이 의미가 없냐면 수능도 바뀌어버리잖아요. 바칼로레아식으로 좀 바뀌게 되면은 국영수 사과 이렇게 주요 과목 위주로 우리가 방학 때마다 막 선행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아주 과목들이 다양해지는데 어떤 과목을 뭘 선행을 해야 되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원들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과목들이 좀 이렇게 좁혀져 있고 수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학원들이 되게 대응하기가 쉬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과목들이 다 펼쳐지게 되면은 초등학교 6학년이 시작되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이 부분에 학원들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결국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 쫙 학년들부터는 줄 세우기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또 내년에 대선이 있고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 제도는 최대한 바꾸지 않은 게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저 같은 하찮은 사람은 높으신 분들의 이런 교육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대입과 연관돼서 항상 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2024년에 수능 개편안도 발표한다고 말만 했지 아무 해답도 주지 않고 우리한테 과제만 뚝 던져주시는 이런 높으신 분들의 뜻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추측은 해서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교학점제를 두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제는 뭐 다양성이 된다, 뭐 선택을 한다, 192학 이런 거 들어서 뭐 합니까? 우리는 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갈 건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재수 장수생 친구들은 계속 수능 공부를 많이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1, 2 친구들은 수능이 확대되어 있는 입시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수능 대비가 어렵다.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시를 잡을 생각을 해야 된다. 요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능 부분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살아있겠죠.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 그래서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진로 좀 빨리 설계를 해서 수시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수능 공부는 재수 장수생 애들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 몇 과목만 딱 선택해서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해서 재수 장수생 최저 등급만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게 좀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수능을 준비해야 현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대입에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선행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2024년도에 발표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자료들로 유추해 본다면 수능도 변별력이 없어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가기 때문에 줄 세우기식도 안 되고,
진로가 확실히 없으면은 교과목 선택도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아무튼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름만 바뀐 고교학점제, 다시 말해서 학교생활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이제 중학교 3학년 전에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이제 잔인하지만 좀 정해야 되는 요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요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저하돼서 중1, 2, 3 친구들 대학 가기 수월할 것이다. 뭐 정시에서 미달도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더 어렵다. 네, 재학생들은. 왜냐면 이 정시가 확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확대되었기 때문에 재수 장수생 친구들은 더 늘어났거든요. 자, 작년에 12만 5천이었는데 올해 15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정시 파이터 재학생 친구들이 이 재수 장수생 친구들한테 또 밀리겠죠. 그러면은 내년에 한 번 더 가겠죠. 그리고 또 재수 장수생 친구들도 1점만 더 맞았으면 내가 의대 갈 수 있었는데 요런 친구들 1, 2점만 맞았으면 내가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요런 친구들이 아쉬움에 또 가거든요. 이 정시 확대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예전처럼 재수 장수생 애들 이런 젊은 친구들을 자꾸 공부시키는 이런 현상으로 또 와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재수 장수생 더 늘어나겠죠. 작년에도 역대급인데 올해도 더 늘어났어요. 내년에도 정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수 장수생 더 늘어나겠죠. 왜냐면 올해 현 정시 파이터 있으니까. 우리 또 정시 때문에 고2 정시 파이터 애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고1 정시 파이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3 애들 또 올라가면은 내신 안 나오면 또 정시 파이터를 할 거고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가장 문제가 중학교 2학년 1학년 친구들 중1, 2 친구들은 학교에서 수능 대비도 못하는데 수능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중학교 2학년,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시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정시에 특화된 친구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수능은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몇 과목을 선정해서 임팩트 있게 준비하고 고교학점제에 가장 유리한 수시 전형을 확실하게 잡아서 입학하는 게 재수를 안 한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고교 선택까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지면 노잼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시간이 되면은 제가 고교 선택하고 현 중3 고1, 2 친구들 재수하지 않고 대입에 성공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